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불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일본 연은 총재 발언이 있었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진정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수급 쪽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 홀로 사들인 날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폭락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해보면 좋고 또 그 안에 어떤 종목의 차트를 바라봐야 할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가 나는 조금 부끄러워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또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숫자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코즈부 투나잇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장까지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든든한 전략 세워주실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을 또 마지막 방송으로 이번 주에는 처음 뵀는데요. 네네. 잘 지내셨나요,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힘들긴 했는데 네. 잘 지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전문가님 만나 뵈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죠? 있었어요. 아니, 저희 월요일 날 8월 5일 잊혀질 수 없는 진짜 역사적인 대폭락의 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금요일 날에 배웠던 종목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하이젠 R&M. 이 네네네. 종목이 두 자릿수 때 상승세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20% 가까이. 그렇죠. 네, 상승을 하길래 와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놀랐거든요. 어떠셨나요?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이 어려워도 네. 결국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그런 네. 것들도 시장에서 정해진 것들이거든요. 네네. 결국 주식도 우리가 올라가려면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 이제 방향성을 찾는 싸움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잡혀진 상황에서 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루에 잠깐 조정도 없이 바로 이제 방향성이 잡힌 종목이 안에 수급이 몰려들다 보니까 네. 그런 폭락장 속에서도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승한 종목 수가 33개? 아무튼 3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기가 정말 난이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전문가님만의 그런 필살기에 포착된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도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금요일 날에 방송에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정말 전문가님께서 주신 힌트들이 맞았더라고요. 코스닥 얘기해 그렇죠. 주시면서 네. 74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코스닥이 더 폭락이 심했잖아요. 코스피보다.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걸 네. 또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슬슬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방송 나가신 많은 전문가들 봤는데 네.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보고 혹시나 많은 분들께서 네. 보지부터 믿으실까봐 네네. 그날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 소나기가 아니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니까 얼른 맞아요. 피하라 말씀드렸고 네.
다만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잖아요. 일본 증시요? 아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 빠졌었어요. 아, 네네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그래도 예상했던 지수 부분까지 찍고 네. 반등이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폭락장을 제 말씀을 듣고 피해 가시던 분들 혹은 폭락 그대로 맞으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지금 게임이 이제 다 시작됐으니까요.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네. 뭐 지수가 크게 빠졌더라도 네. 오히려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는 반드시 이 뒤에 폭등주가 나옵니다. 오, 그래요? 원래 폭등주는요 네.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PM 이 뒷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2000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23년도 1월 달부터. 근데 그때도 이 전년도에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고점 찍고 네. 엄청 많은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시장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계실 것 거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손절을 치든 뭐 현금을 만들든 아니면 뭘 했던 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다음 나올 이제 폭등주를 우리가 네. 미리미리 음. 서치를 나가면서 잡아가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아무리 시장 충분히 좋으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네. 저랑 보면서 이 뒤에도 제가 또 크게 올라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폭락장 후에는 꼭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얘기, 또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오늘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전문가님의 뭐 지난 종목들 리뷰를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하이젠 RNM 지금 딱 얘기해 주시려고 표 켜졌잖아요. 네네. 이거 더 올라가나요? 그런 폭락장에 이렇게 버티는 종목이라면 네네.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8월 2일 날에 이제 방송 공개 드렸는데 이때 제 기억을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가 적고 그래서 수급이 몰릴 수 있고 이런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로는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단기 반등 기록하고 나서 이전에 고점 뚫었죠. 방향성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고점 1차 고점을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제 기억에 이날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최소 500억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면서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경우에는요. 네. 일단 1차적인 고점 부근의 매물은 소화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종가에서 안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 하루 만에 급락을 했죠. 네. 거의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이런 폭락을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는요,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네. 수급이 몰리면서 특히 이런 폭락장에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1차 그리고 2차, 3차, 4차 확인하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현재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봉에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때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폭락장 속에서도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이미 본격적인 완전한 방향성은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통상 이렇게 방향성을 완전히 정하고 난 다음엔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뭐 폭락장일 때 급등할 때 못 파신 분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청산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거나 가격 조정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매수하냐면은 이전에 고점 가격이 있어요. 14,500원. 월날 급등 나왔던 이 고가를 뚫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하는 거고요. 원래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규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져요.
한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통상 이런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이게 저점에 자리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패턴은 안 나오는데 방향성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현재 뭐 우리가 주장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과대 낙폭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온 시장이에요. 현재는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러한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는 뭐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굳이 올해 갖고 가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 뒷부분도 말씀드릴 거지만 하이젠 RLM뿐 아니라 뭐 GS 글로벌도 제가 금요일날 공개를 드렸고 GS 글로벌은 현재 그 오늘 장중에 또 수익 구간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GS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폭락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네. 또 요즘에 시장 폭락이 나와서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제가 또 리뷰해 드리기에는 좀 의미가 없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넥슨겐지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날에 이날 공개를 드려서 현재 수익률이 2자릿수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강력한 정고점 부근 가격대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 폭락이 났죠. 그런데 넥슨게임즈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서 제가 공략 안내해 드린 시점 대비 무려 100% 수익률을 앞두고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폭락이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은 거의 이 정도 부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전 제가 팩트론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네. 가격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완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넥슨겐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조정은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원래 조정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른 폭 대비 저점의 3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네.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네? 바로 사고. 그렇죠. 네. 못 사서 안 달랐습니다. 맞아요. 장중에 뭐 1% 떨어져도 매수 매수. 주문. 네. 네. 그렇죠. 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그쵸. 네.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네. 그렇죠. 쳐다보면서. 그러면 좋은 종목은 그 아래까지도 안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저점 대비 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고요. 네. 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한 50% 상승폭이 5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뭐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는요. 장대 양봉의 뭐 특정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상승폭의 거의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정도? 이 정도 흐름만 나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 나오기 이전에도 거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조정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요. 현재 넥슨게임즈도 이제 이번 주에 시장 폭락이 나오는데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외인 기관 수매에서 들어오면서 장중에 3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보고 있고요. 늦더라도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인 32,200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공략 도와드린 매수가 대비 이제 수익률은 세 자릿수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는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갈 때,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 올랐던 게 게임 그리고 VR 가상현실 이런 쪽이거든요. 네. 메타버스. 오늘도 코스닥 지수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올 때 MP 같은 가상현실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현재 넥슨게임즈도 게임주로서 현재 충분히 지수 반등과 함께 올라갈 종목인데 현재 유일하게 거의 이렇게 투심 자체가 네. 아주 견조하게 살아있는 게 넥슨게임즈예요.
그래서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는 고점 돌파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삼표 시멘트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27% 상승이 나는데 현재는 이제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 이슈가 좀 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시간 두고 지켜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대봉 LS 같은 경우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65%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 폭락이 났기 때문에 뭐 의미 없는 숫자라서 그냥 이 정도 수익률 기록했었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루 만에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뭐 3일 만에 30% 수익률 달성했고요. 바이오니아는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신규 진입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갖고 가셔도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뭐 SG글로벌도 공략 도와드려 나서 7거래일 만에 30% 수익 달성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30% 가까이, 한독도 마찬가지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뭐 최근에 10만 원 넘어섰는데 급락이 나왔죠. 다만 현재 시장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탑픽을 뽑는다면은 유한양행 말고 이 뒤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약바이오 좋은 종목 정말 많습니다. 오,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 좋은 종목들도 저랑 네.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눈 감고 사도 되는 시장입니다. 아. 다만 유한양행은 탑픽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 뒷부분에도 뭐 시장 안 좋을 때 올랐던 이제 하이젠 아레는 같은 그런 종목도 발굴한 방법 이 뒷부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상방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GS글로벌, GS는 여전히 공략주로 전문가님이 픽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의견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넥슨게임즈 역시 32,000원 돌파 시 상승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이 가격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와 함께 반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 저하고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 약보합권에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회복력 보이고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더니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2,568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흐름 비슷했습니다. 약세 흐름으로 좀 시작은 했지만 또 빠르게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요. 장중 고점이죠. 754포인트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748포인트에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나타났습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내내 물량을 담아내다가 장 막판에 매도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또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내다가요. 오후 3시 넘어서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유지하다가요. 오후장 들어서 오후 2시쯤인가요? 그 이후부터 370억 원가량 물량 사들였고요. 그리고 개인은 1,200억 원가량 사자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홀로 1,5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네요. 다음은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가 있었죠. 엔비디아 향 HBM3E 12단은 아니고요. 8단이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에 오늘 강하게 상승세 나타나줬는데요. 일단 양사의 공식적인 계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만간 시장에서 인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74,7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YC라든지 워트 이런 종목들 오늘 리노공업까지 시세 좋았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이 경쟁이 이제 계속 독점하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오전장에는 좀 주가가 하락하나 싶더니요. 오전 10시경부터 또 바로 반등세 나타나주면서 3.4%대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많이 올랐죠. 96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진짜 100만 원에 다가가고 있는 가격대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이 종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3%대 상승세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 보시면 하락한 거를 그대로 다 오늘 말아 올렸습니다. 8%대 상승하면서 일단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일단 실적 합병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퀀텀 점프를 노린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오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기아는 1%대 빠진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게 사실 바이오주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주였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 며칠째 강한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했을 때 진단키트도 있지만 뭐 치료제도 있고요. 호흡기 테마도 있고 다양하게 테마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가 진짜 제 주변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게 정말 체감이 되고 진단키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단기성 테마일 줄 알았는데 정말 장기로 지금 계속 며칠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도 지수가 폭락했을 때 이렇게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때 시세를 봤더니 지금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원래 수젠텍이 가장 강했는데 오늘은 3%대 상승세 그래도 오르긴 했죠. 그런데 오늘은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에 엮이기도 하지만 또 대웅제약은 오늘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중남미 3개국의 그 신약 개발한 치료제를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기관의 수급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도 오늘 20%대 상승세 나타나줬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가장 적고요. 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나란히 3%대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8월 1일이죠. HLB 리보세라닙이 이제 유럽에서 간암 치료제, 희귀 치료제로 지정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2%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있었고 뭐 대왕고래 테마들도 오늘 화성밸브가 그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5억 배럴이 진짜 존재할 확률이 90%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약바이오 뭐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또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전문가님이 아까 생각 중인 그 제약바이오 선호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비만 섹터, 비만 치료제 쪽인가 아니면 CDMO 어느 쪽인가요, 혹시? 비만약은 아니고요. 네. 네. CDMO 쪽이고요. 오, 네. 현재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방송 초반에 네. 말씀드린 것 중에 기관이 대량 매수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앞으로 미국이 중국의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100만 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거의 현재 이러한 CDMO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뭐 셀트리온도 네. 해당이 되고요. 오.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에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주도주였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 더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만 원 이하에서는 뭐 좀 편하게 들어가도 정말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제약바이오는요, 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시장이 폭락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폭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락 이후에는요, 주도주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주도주가 변한 이 시점에는요, 정말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제약바이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진단키트 관련주도 지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큰 폭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장에서 공매도를 치는 이 시장 참여자들도 네. 쇼커버링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제약바이오도요. 진단키트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데 이 이외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정말 좀 세게 말해서 금요일 날에도 시장이 빠진다 세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도 좀 제약바이오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는요. 지금 올라간 진단키트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약바이오는 웬만하면 눈 감고 사셔도 됩니다. 오. 정말 눈 감고 사셔도 되고 네.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랠리는요. 지금 뭐 당분간 뭐 1, 2주뿐 아니라 네.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길게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최근에 오른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을 담아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CDMO 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해주셨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 다 좋은가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쪽이 합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최근에도 투명 많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흡수가 될 거라면은 굳이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기보다는 아. 셀트리온 쪽을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으시고요. 네. 아무래도 외인 기관도 선호하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쪽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또 아무래도 국내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매매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글로벌적으로 나아갈 셀트리온 그쵸. 쪽을 좀 더 주목하는 게 좋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셀트리온 또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도 중요했던 시황을 전문가님께서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오보가요. 지금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번째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납품을 프리퀄 퀄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 네.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 측에서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오보를 내는 거냐? 네. 우리는 아니다. 라고 또 부인했는데요. 근데 뭐가 진짜예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언젠가는 통과되겠다. 라가지 아, 진짜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가 이제 오보로 밝혀졌다라는 네. 소식이 들리면서 또 SK하이닉스는 또 귀신같이 빠르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SK하이닉스랑 파일을 나눠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보이다가 또 오보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상승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컸죠. 코스닥이 급락할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 발동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장일 때 하루에만 마이너스 10% 네. 빠졌습니다. 거의 뭐 재앙 같은 수준인데 네. 어차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본격적인 랠리는 코스피 기준 봤을 때 2,800포인트 위로 종가상 안착할 때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번 올라가면 2,800포인트 건드렸다라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 2,800포인트 위로 안전하게 안착을 했을 때가 대형주 랠리 시작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중국이 발목을 잡았다. 현재 중국 경기 많이 안 좋죠. 경기 부양이 나선다고 계속해서 많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양이 실질적 효과를 보진 않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여파 때문인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올라가던 화장품주, 대표적인 뭐 한국 화장품제죠.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은 이미 시세를 다 주고 떨어져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달릴 때 같이 달리지 못했던 부분 때문일까요? 실적이 워낙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 폭락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미 폭락을 거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게 나와서 오늘 하루에만 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세를 보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수출, 호조로 기록했던 화장품 종목들도 결국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이러한 부분이 둔화되면서 결국 화장품주도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또 반대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억울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흐름을 통해서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결국- 종목군 뭐가 있나요, 전문가님? 네. 보통 네.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어. 가장 좋고요. 네. 제가 섹터를 본다면 지금 탑픽으로 뽑는 게 제약바이오고요. 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형고래를 뽑고 있고요. 네. 대형고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GS 글로벌 말씀드리면서 GS 글로벌은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한 7% 정도 수익 나섰을 겁니다. 맞아요. 폭락장이 나왔어도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한 7% 수익 나오셨을 거고 이런 대형고래 이슈는 지금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워낙에 긴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섹터고요. 과거에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두 번째 픽을 보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지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들어가긴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형고래 테마 한 차례 돌면서 살 게 없네 하시는 분들은 시기상 8월 말쯤에 이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천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23년도에 이천지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2023년도 시가 부분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23년도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추세가 돌 가능성이 높고요. 2차원 섹터 자체가 뭐 아직까지 호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로 2차전지 공략해서 50% 이상 수익을 거뒀고 네. 상한가 전에도 공략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2차전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요. 2차전지 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있는 바로미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도 지금 매수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네. 2차전지 지금 공략하면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좀 타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보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하셨죠.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우리가 그동안 먹던 것만 먹어야지 이 뭐 한식 먹었다가 파스타 먹으면 체합니다. 그렇죠? 그쵸. 탈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식이 꼭- 최고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또 약을 지어 드리자면은 네.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라면은 주당 $200 이하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 공략해 볼만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주당 한 $200 부근 됩니다. $201, $2 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네. 증시 급반등의 진단 키트주가 제약바이오 섹터죠. 이슈를 받으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에서 네. 이슈를 받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8월 시장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진단 키트주는 빠지고 그동안 오르지 않는 진단 키트주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진단 키트주, 코로나19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신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몇 개 중간중간 시장 틈틈이 급등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진단 키트주는 옥석을 좀 가리시면서 다음 순환매 급등 나올 관련주를 미리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2,800선의 종가가 코스피 지수 위로 종가가 안착을 해야만 대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선호하시는 섹터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테슬라, 미국 증시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전문가님만의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이 이런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전문가님만의 기법 교육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하이젠 RLM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잡혀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오래 살 게 없었고 그래서 신기해요,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네. 그렇죠, 주식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전문님. 그렇죠. 사실 주식은요, 감이 냅두면 떨어진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네. 경제적인 재화나 서비스 경제활동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매도하고 현금을 바꿨을 때 비로소 이제 네. 재화나 서비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방향성 미리 잡아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기법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또 GS 글로벌
이 두 종목도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수익 청산 가격까지 왔죠.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셔도 되시고요. 그 GS 글로벌도 GS 종목 기준 봤을 때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S 글로벌이 폭락장에도 오늘 또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었고요. GS도 이런 폭락장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3%,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다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과거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트 저점이 3번 이상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뭐 바닥이 이렇게 뭐 3번 떨어지면서 바닥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이 3번 이상 높아져야 되는 게 3중 바닥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했는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 세 번째 찾는 건 이 뒤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이슈는요. 뭐 지금 뭐 들통나고 있는 진단키트처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 과거에 한 차례 크게 오르면서 큰 산 맞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또 크게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지는 경우에는요, 개장하자마자 5분에서 15분 정도 됐을 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 빠르게 터지는 경우에는 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나 혹은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패턴은 본격적으로 이제 분봉상, 일봉상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 단타 치실 때 어떤 종목이 장중에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요청하시면 또 제가 무료로 드리니까 오셔서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단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이 이렇게 좌측에 큰 산이 형성이 되고요. 어느 순간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 저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에서는 1분봉도 좋은데 5분봉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에 5분봉이 같이 적당해요. 왼편에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도 큰 산 그리면서 1차 매물대 테스트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3번 이상 높여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런데 1차 반등 나고 나서 1차 고점 만들죠. 대부분 분들이 1차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3중 바닥입니다. 3중 바닥. 여기까지 돌파 나오면은 바닥이 2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세요. 정고점 돌파하니까. 네. 그렇죠? 네. 추세전환이다.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네, 어디서 이건 배웠거든요. 정고점 그렇죠. 돌파하면 큰 상승이다. 약간.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실수하신 게 이때 이후로 추세가 한 번 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고점에서 이었을 때의 추세던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의 추세던 한 번 더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중 바닥까지는 안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숫자 3을 가장 좋아합니다. 숫자 3. 네. 그래서 3중 바닥 확인하시고요. 이 숫자 3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초급이신 분들도 중급, 중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숫자 3.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타점 돌파 이후에 급등이 나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찾아서 들어가신다면은 한 5분, 10분 만에 10% 이상 수익을 걷어 가시고요. 이렇게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타점 잡아갈 수 있는데 단타는 또 많은 분들이 본업 있으시니까 네. 대응 힘드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젠 아리렌처럼 일봉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그렇죠? 오늘 시장 한번 볼까 하면서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들 일봉상에서만 우리가 찾고 다음날 공략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봉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일봉상 예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시장에서도 이 동방이란 종목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이미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던 동방 예시로 설명드리자면은 동방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확인하고요. 이중 바닥까지 확인합니다. 자, 1차 반등 이후에 1차 고점을 넘어설 때 이때 장중에 많은 분들이 단타로 또 들어가시죠. 네. 야, 거래량 터졌구나. 음. 이제 고점 돌파했구나. 가자! 하고 매수하시면 그렇죠. 또 그때부터 또 꼬리에 이제 이제 물리는 거죠. 그렇죠. 어. 떨어지면은 아, 또 망했다. 또 내가 사면 물리는구나. 왜 안 가? 네. 당연히 안 가죠. 아. 그렇죠. 삼중 바닥을 당연히 안 확인하시고 방향성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봉상 추세 저는 확인하시고 네. 일봉상에서는 이제 오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게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들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네.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종가에서 베팅을 했고요. 바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6월 당월에만 63% 급등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작은 캔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오봉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 나왔던 이 맥점 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정해진 종목군들 안에서만 공략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시장이 어려워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해당 종목뿐 아니라 뭐 FNS테크 같은 종목도 이미 패턴을 만들어졌던 종목이었고 제가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난 장중에 단타를 칠 거야.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뭐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막 단타 치실 때 한 번에 막 1억, 2억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보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역시 국장은 단타를 해야 돼. 네. 이런 이 관점을 갖고 네. 좀 무리한 시도를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봉이든 일봉이든 분봉이든 방향성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그 종목 안에서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같이 또 본업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장중 매매보다는 종가 베팅을 추천한다. 저는 그렇게 되도록 하시나요? 단타는 안 하려고 하고요. 네. 단타를 하게 되면 또 네. 저를 또 따라서 또 초점방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네. 본업 있으셔가지고 매수는 했는데 네. 마지막에 매도를 못 하셨대요. 근데 근데 이미 이미 큰일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미 매입가거나 네. 떨어져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남들 다 수익이 나는데 나만 손실이네. 그쵸, 그쵸.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아까 매수하고 나서 장중에 볼 때는 플러스 막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는 맞아요, 보이는데 맞아요. 장 끝나 보면은 네. 갑자기 마이너스예요. 그쵸. 또 지정가 걸어놓은 금액보다 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장중에 본업 있으신 분들은 네. 가능하면은 뭐 이번 주 올라갈 종목, 다음 주 올라갈 종목, 아니면은 뭐 7월 말이라면은 8월 말에, 8월부터 이제 올라갈 종목 이런 거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GS그룹 같은 경우도 제가 8월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미 7월달 월봉상에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동방 이어서 제가 또 이제 좋은 주문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 또 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전문가님만의 정말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냥 돈만 넣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주식은 무조건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또 수급 검색기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또 종목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GS 글로벌,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 이렇게 세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GS 글로벌 제가 또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말씀드리고 나서요. 맞아요. 이제 월요일 날에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13% 그쵸. 믿기지 않은 숫자 나왔습니다. 저 역대급이죠? 그쵸. 전 저도- 정말 처음 봤거든요. 저도 보고 나서 네. 지금 다른 세계 왔나?
그쵸. 그쵸. 네, 저 진짜 무서워가지고 네네. 서킷 브레이커 그 발동이 된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네,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런 아, 걸.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때도 이 GS 글로벌이 조금 상승을 했나요? 그날에도? 아니요, 마찬가지로 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네. 마이너스 13% 찍는 건요. 네. 거의 뭐 제 3차 세계대전? 이게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수치고 네. 그런 시장이라면요. 오히려 장중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18개인 적도 있었어요. 장중에. 와. 그만큼 정말 그 숫자가 나오는 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음. 떨어집니다. 물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겠지만 근데 GS 글로벌도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었어요. 7월 말에 월봉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월요일 날에 시가에 사신 분들은 장중에 거의 뭐 마이너스 15% 20% 아직 갔다 그러게요. 왔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이제 오늘 장중에 한 수익률이 와. 8%? 9%? 네. 오늘 나왔거든요. 좀, 네. 그리고 또 갭 뛰어서 시작을 했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턴이 완성됐고요. 다만 이제 8월 초부터 급락이 나와서 이제 시장 따라서 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일봉상에서 네. 저점을 찍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점을 지지하면서 1차 고점을 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대 한번 나올 때.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때 매수하시겠죠. 아, 정고점 뚫었다. 네. 추세 전환이야. 네. 이럴 거래량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은봉으로 모아가야 돼.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은봉이네. 매수. 떨어지네. 뭐 악재했나? 괜찮아. 조정이겠지. 그렇죠. 뉴스 나온 거 악재도 없어. 네. 또 은봉이 매수. 올라가나? 안 팝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이미 해당 종목은 중장기 방향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눌림 시에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성까지 또 일봉상에 확정이 됐고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조선업종인데 해운업종이에요. 이렇게 1차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3중바닥 만듭니다.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이스라엘 네. 이슈 때문에 이 해운주 같은 경우 특히 흥하해운, 대한해운 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신다면 또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넥슨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코스닥 폭락이 나오는데 해당 종목은 이거야 이거. 얼마 안 떨어졌죠?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 이런 경우에는요. 한 번 더 갈 수 있다. 특히 오늘도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줬고 이전에 정고점 2021년도인가? 제 기억 그렇습니다. 그때 정고점이 3만 원대인데 다시 한번 3만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이 정도면은. 대부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다시 한번 3만 원 돌파하면서 장중에 분봉상의 돌파 캔들이 나온 다음에 또 쭉쭉 올라가시는 종목이 바로 넥슨 게임즈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내고 싶은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서 또 8월 달에 여러분들 이르신 만큼 그 이상 돈 벌어 가시게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또 내일 넥슨 게임즈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 원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코즈브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